안녕하세요. 이치카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직 TU 발표가 있었죠. 대체적으로 국가직 발표 그리고 지방직 TU 발표 이후에 언제나 그 직렬 TU 변수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은 좀 평타였던 것 같은데 유독 고용노동부 쪽에서 좀 많이 TU가 좀 변수가 컸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급감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그동안의 제 경험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yes or no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래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스탑을 할 것인지 스탑을 하고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좀 마련을 해봤거든요. 길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꼭 고용노동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직렬 변경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의 그런 기본 포맷을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직 또 발표 때도 아마 분명히 일행으로 갈지 교행으로 갈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때쯤 돼가지고 또 시리즈 2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이 바탕 색깔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초록색이 그래도 좀 심적으로 좀 편하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칠판 색깔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봤고 조금 뭐 허접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여부.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평소에 뭐 한 3, 400명 뽑다가 지금 갑자기 100명 뽑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명 뽑다가 직장직도 22명 뽑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큰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험을 보더라도 본인이 몇 점을 받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이 있으시면 지방직 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 벌써 노동법도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얼마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고 합니다. 자, 있으신 분은 지금 빨리 공부하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나뉘죠. 고용노동부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만약에 자기는 지방직이 메인인데 점수 안전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선택을 했다. 그러신 분은 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이번에는 안전빵의 점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피 터지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원한다 이러면은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그냥 점수 안전빵이라면 조금 그분들의 좀 들러리가 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좀 아쉽지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본인이 만약에 지방직이 메인이시면 그 지방직에 걸맞는 또 그런 추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과목을 한번 지금 이제 100일 동안 더 여러 번 보시는 쪽으로 해서 차라리 그쪽에 좀 몰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얼른 빨리 가세요. 공부하러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희망직렬이 가지고 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를 굉장히 예전부터 되게 희망했다. 굉장히 가고 싶은데 아깝게 자격증을 보유를 못했다.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방직도 보시는지. 나는 지방직은 안 보고 국가직 고용노동부만 계속 바라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 부분도 무조건 고민이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 100명을 뽑든 50명을 뽑든 합격할 사람은 합격합니다. 얼른 가서 또 공부하세요. 그 신문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또 나눠볼게요. 지방직을 이제 본인이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고 있는 지방직이 그 지방직이랑 뭐 일반 행정이 될 수 있고 사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육 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뭐 기술직렬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그 지방직이 조금 본인이 합격할 가능성이 좀 큰 직렬이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yes 그럴 경우에는 고합니다.
왜냐면 좀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방직에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면 차라리 그냥 그 고용노동부는 그냥 본다. 도전을 하는 그 느낌으로.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좀 남아요. 아, 내가 그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여기 지금 1순위 희망 직렬이었던 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전수안전방 그쪽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은 되게 가고 싶었는데 쳐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미련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 되든 이러신 분은 지방직에 일단 보험이 있으니까 일단 고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이제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지방직도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조금 경쟁률이 세고 뭐 예를 들면 뭐 광역시나 특별시고 그리고 일반 행정이거나 아니면 교육행정이다. 조금 이럴 경우에는 조금 경쟁률이 세고 컷이 좀 높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과목은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yes.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렬에 조금 몰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물론 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인기 직렬이지만 본인이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 100일을 그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거기에 좀 몰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국에서 뽑는데 100명을 뽑는데 100명, 22명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방직이 조금 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은 이제 고용노동부는 스탑하시고 빨리 그 과목을 다시 빨리 공부를 하세요. 더 열심히 하셔서 빨리 시작하셔서 차라리 거기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전에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조금 한번 슬슬 해볼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 힘들긴 하지만 올해는 양쪽 다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이러신 분은 고 해도 되고 스탑해도 되는데 저는 고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시험이라는 자체가 시간이나 어떤 그런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따라서, 사실 85에서 90 정도가 합격 컷이라고 봤을 때, 그 내에서는 거의 실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약간 컨디션과 운빨 싸움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안 되진 않을까 이렇게 지레 겁먹으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모의고사 때는 막 70점, 80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에서 완전 잘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그렇게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100일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끌어올리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100명 이번에 올해 뽑는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뽑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실 저도 0.4배수 안에 합격을 해서 당연히 이제 발령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3분의 1 정도만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발령 대기 중인 건데 이번에 그래서 거의 이제 500 지금 45명을 뽑아서 거의 200명 정도만 발령이 났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45명 정도는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노부만. 물론 직상직도 거의 한 3분의 1만 그 발령이 났고, 그렇게 남아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적게 뽑은 것 같아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러면 합치면은 거의 한 4, 500명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2022년이었어요. 왜냐면 2021년까지는, 이제 다 과목이 다 이제 세 과목 공통 과목 있고, 두 과목은 다른데, 여기에서 보통 이 두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 두 과목이 본인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환산점수제가 도입이 돼서 이게 내가 일행을 치고 또 교행도 칠 수 있고 똑같은 과목을 5과목을 해서 이렇게 막 고용노동부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정말 직렬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든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렬에 대한 고민은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TO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TO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이미 이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TO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작아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뽑으면 솔직히 컷이 낮아지고 적게 뽑으면 컷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끼리는 이제 서로 점수를 공유를 하니까 사실 저희가 545명, 원래는 이제 한 400 몇 명을 이제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동점자 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545명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100등, 200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200등까지 점수가 보통 한 93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93점. 저 같은 경우에는 282등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공단계에서는 한 240등 정도였는데, 이게 아마 동점자가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쪼개지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밀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91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100등까지가 아마 한 95에서 96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200등에서 조금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지방직 쪽으로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많이 안 빠져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100명을 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겁먹으실 것 같아요. 100명까지 뽑으니까 내가 96점, 97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산점을 빼고라도 한 92점, 93점, 그럼 차라리 일행 가면 합격인데, 일행 갈까? 경행 갈까? 막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지방직을 이제 뭐 행정학이 있는 그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찰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정 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자격증이 있다, 혹은 나는 정말 고용노동부를 그래도 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마음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 좌우를 했기 때문에 행정법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과목이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과목이 될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봤을지 못 봤을지, 아니면 그 전체 이 5과목이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 5과목 중에서 내가 이 과목만 못 봤는데 이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다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등수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뭐 실력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벌써부터 막 겁먹어서 이 95, 96 이게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의 그거에 맞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후회 없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제가 사회였는데 이제 고노부에다가 거기다 이제 교행, 이 조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죠. 원래 했던 과목에서 이제 사회가 빠지니까 이제 교육행정학, 그리고 노동법, 그리고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그래가지고 거의 3과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7과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솔직히 막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을 되게 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 국가직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지방직이 좀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국가직이 좀 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방직이 좀 강한 편이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고노부를 선택했던 건 저는 정말 고용노동부가 하고 싶었어요. 딱 그거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 네가 정말 그걸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고, 본인의 그런 성격이나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본인 그 각 직렬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 말고 단점을 보세요. 단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인지. 저는 충분히 그 고용노동부의 단점은 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용노동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일단 해보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노동부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빨리 털고 빨리 그 행정학을 추가하셔서 꼭
국가직은 이제 경영이나 우정직, 그리고 일반 행정직, 그걸 왜 빼먹었지? 일반 행정직, 경영, 우정직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그 지방직하고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